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약간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심령 장비로 말이죠. 미국의 라시 피터슨 사건. 라시 피터슨이라는 임신한 여성이 살해를 당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하던 샌드라는 EVP를 이용하여 영혼과의 대화를 시도하다 놀랍게도 라시 피터슨 사건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는데요. 샌드라는 이러한 단서를 모두 모아 경찰과 법원에 제보를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남편이 라시 피터슨을 살해하였다는 증거와 그 시체를 유기한 장소까지 찾게 됩니다. 이는 샌드라가 EVP로 들었던 정보와 일치하면서 결국 사건이 해결됩니다. 라시 피터슨 사건은 EVP로 우연히 녹음된 이 목소리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연가를 찾아 심령 장비를 이용한 심령 수사를 펼치려고 합니다. 1991년 9월 21일 신촌역. 이곳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실종을 당합니다. 이 여성은 교통방송 아나운서 김은정 씨입니다. 그녀는 자취방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고모부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21시에 자취방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는 추석 특집 생방송을 앞두고 있어 새벽 방송으로 일찍 가서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남겼었던 한 차례의 방송 펑크도 낸 적 없었던 김씨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 3일째가 되던 날 김은정 아나운서의 가족들은 단순 방황으로 인한 가출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었고 김씨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꽃무늬 블라우스와 점퍼, 쑥색 바지를 입은 평상복 차림의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안에는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귀가한 후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외출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문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금 100만원, 현재 가치로서는 500만원 돈인데 이 돈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병문안에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고모부 집에서 내일 일정이 있어서 쉬러 가야겠다고 말한 그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친구가 있는 병원에는 그녀가 가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친언니는 동생의 행방을 쫓기 위해 직장에 대신 출근하여 김은정 아나운서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 별다른 전화는 오지 않았고, 또한 경찰은 비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남자 관계를 추적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방에서 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 안에는 연세대 군의 교회에 다니는 리라는 남자와 교제해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신원 확인 후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자 우리는 여러가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가 자살을 했다? 아니면 가출을 했다? 그것도 아니면 그녀가 타살을 당했다?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실종 사건이 있기 전
평소에 직장 동료들에게 수면제 구입에 관하여 얘기를 하거나 전동차에 치여서 죽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겠다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살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녀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아나운서로서 잘 나가는 중이었으며 후배를 잘 챙기기로 유명하여 성격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김씨를 본 당시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자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을 다룬 전단지 10만 장이 서울 곳곳에 뿌려졌고 아나운서 신분이었기에 뉴스를 이용하여 실종 사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도, 강간, 인신매매 뺑소니 등 타살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면서 전국의 유흥업소까지 모두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2-3년간 실종 수색이 이어졌고 93년도에는 공개수배 25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녀를 수소문해보았지만 결국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결론만 난 채 사건은 점점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저희 심령수사팀은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된 미스테리 프로그램 베니쉬를 참고하여 심령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EMF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종 위치를 찾아보기로 하는데 이 영상에서 물리학자들은 전자기장에 강력한 변동이 일어날 때 기존 물리학이 무너지는 지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죠. 제작진들은 이 사건을 색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심령 에너지를 측정하는 EMF 측정기. 30년 전 실종된 그녀에 대한 단서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먼저 김씨의 자취방이 있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김씨가 살던 건물은 현재 1층에는 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2003년에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이곳에서 거주하던 주민에게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작진은 수많은 곳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단 한 개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김은정 아나운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뤘던 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인터뷰를 거절하였고 김은정 아나운서의 심리를 예측해보기 위해 인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인근 경찰서에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2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모든 정보가 폐기 처리되어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었을 뿐더러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던 걸까요? 제작진은 김씨의 집이 위치한 동네에서 전자기장을 측정했습니다. 보통은 전자기장 수치가 0인 게 맞지만 전자기기들이 모여있는 번화가에서는 전자기장이 낮게 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기장이 높게 측정됐습니다. 잠시만요. 수치가 강한데요? 진짜 강하네요. 여기 자전거밖에 없는데?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오, 너무 높은데 이거? 여러 곳에서 전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전자기장 수치가 높아지는 곳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번화가이면서도 전자기장이 높게 측정되는 곳이면 5m도 안 되는 거리에 전봇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곳이 하나 있었죠. 저희가 키면서 계단을 올라왔는데 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계단에선 분명히 0이었는데 지금 9, 10 점점 세져요. 30까지 일단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70, 80 되게 높아요. 120. 와, 이 장비가 이렇게까지. 전자기장 수치가 가장 높게 측정된 이곳은 인적이 드문 오거리였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일까요? 전자기장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 심령 에너지를 토대로 그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베니시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실종된 위치에서 전자기장이 활발하게 측정되는 곳을 선정해 추가 장비를 운용했는데요. 저희 제작진 또한 전자기장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오거리에서 추가 장비로 고스트박스를 운용했습니다. 고스트박스는 꽤나 신뢰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계속 수합시켜서 귀신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과 귀신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강아지, 개 해봐, 개. 저희는 고스트박스를 이용하여 귀신과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작진이 영가에게 어디에 있냐 질문을 하면 자신의 위치를 대답해줬는데 위치한 곳에 EMF 측정기로 전자기장을 측정했더니 정말로 그 위치에서 높은 전자기장이 떴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뭐야, 위에 있다고 했는데 진짜 위에서 뜨는데? 아까 위에 있다고 고스트박스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잠깐만,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고스트박스 했는데 뒤에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 전자기장 뜨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스트박스가 혼자 켜지는 일도 발생하였죠. 나 안 켰는데? 나 안 켰어. 안 켰는데. 봤죠? 저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 폰톱으로 해야 되잖아. 예. 그 버튼은 근데 온이었어.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 봐봐. 이거 진짜 꽤 힘 넣어야 돼. 말이 안 되는데? 팔로 이걸로 살로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해야 돼. 팔로 할 거면 막 이거 안 켜지는데? 안 켜져. 이렇게 해야 켜져. 이걸로 장갑으로 이렇게. 장비가 혼자 켜진 것을 보아 제작진은 영가들이 정말로 대화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곳에서 제대로 고스트박스를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명? 네 시래. 네 시래 또. 우리 네 명, 우리 네 명? 안녕하세요. 뒤요? 또 뒤로. 저희 뒤에 있나요? 와, 네.
혹시 동네에 사건이 있었나요? 어떤 사건이죠? 살인 사건인가요?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말고. 거의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서 실종 사건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네.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피해자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실종된 사람은 어디에 있죠? 혹시 피해자는 몇 명인가요? 혹시 피해자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실종된 사람이 있나요? 실종 사건이 있었나요? 실종된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제작진과 고스트박스로 대화한 연가들은 실종된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모두 네라는 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30년 전 여자가 실종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자살이라는 단어도 나오면서 약 30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한 연가는 반송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송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에 4군데가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그녀가 살아있는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은정 아나운서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대한민국에는 매년 약 3만 7천여 개의 실종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적게는 30명, 많게는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미발견되고 있습니다. 심령 수사팀은 일반적인 수사로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